요즘에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키링인데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보니까 가방에 조그만 인형씩이 하나씩 달려있더라고요. 요거 저도 옛날에 제법 매달고 다녔는데 정말 유행이 돌아오네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네, 김성훈 기자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경제 뉴스 전해드렸지만 사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 경제 뉴스 원픽은 순댓국집에 콜키즈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순댓국집에서요, 소주 한 병 시키고 순댓국 한 그릇 지금 거의 한 2만 원 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소주를 비싸게 팔긴 뭐하고 가져와서 드시는 거는 와인 드시듯이 그냥 가져와서 드셔도 돼요. 저희가 잔은 하나 내드릴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워낙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인데요. 2월 물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오르는 식탁 물가, 불안한 주거 비용, 늘어가는 육아 비용, 맨손으로라도 잡고 싶은 생활 밀착형 경제 이슈 싹싹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물가 고금리 이 얘기는 조 기자하고 저하고 한 3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황형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성비 제품, 가성비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유통가에서도 이 맞춤형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주자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말에 출시한 이춘삼 짜장라면입니다. 이춘삼 씨는 누구시죠? 네. 어디 있신가요? 네, 어디 이 씨는 아니고요. 이것이 리얼 춘장 39.6%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춘삼인데요. 네, 홈플러스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출시가 됐는데 지난달 말까지 약 56만 봉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시 이후 2달 동안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이 뭐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이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라면 1위 매출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매운 라면, 짜장라면, 이 안성맞춤 라면 이거 전부 다 그 라면계 3대장 아니에요? 네, 이 3대장을 물리쳤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라면을 제친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이 총 4봉지가 들어있는 이 멀티팩의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봉지에 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옛날 가격이네요. 네, 그 짜장라면이 홈플러스 기준으로 하면은 약 뭐 896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원 정도 저렴을 한 건데 제가 어제 궁금해가지고 홈플러스에 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비결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가 어렵다. 뭐 원가 영업 비밀이다. 네, 영업 비밀이다. 진짜 궁금하다. 네, 궁금하죠. 다른 회사도 이렇게 팔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많이 이제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말은 좀 함구하면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품을 저가형으로 기획을 해봤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품 자체는 뭐 일반 짜장라면과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춘장 함유는 홈플러스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는 뭐 가장 높다. 이렇게까지 네, 셀링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건데 우리가 고객님들과 고통을 나눈다. 네, 그렇게 춘장 많이 들어있어요. 요 재밌네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게 이마트에서도 그 자사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 이거 어떤 라면인가요, 이건? 네, 여기 이름은 라면 한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한 봉지에 396원이라는 가격을 내세워서요. 지난해 100만 봉이라는 이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 봉지에 얼마라고요? 396원입니다. 이거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쯤 가격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간 가격으로 출시를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 얇아진 지갑 사정에 이 원래 먹던 제품 대신에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MSG에 길들여주면 이게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입맛을 바꾼다 이 정도라는 건데 편의점 도시락에서도
김혜자 선생님 사진이 돌아온 것 같죠? 네, 6년 만에 돌아오셨는데요. 이렇게 재출시해서 최근에 또 폭발적인 반응을 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이 저렴한 가격에 또 양은 푸짐해서 혜자스럽다 뭐 이런 신조어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2억 6천만 개가 뭐 팔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편의점 도시락의 최전성기를 이끈 것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2017년 끝으로 한동안 뭐 찾아볼 수 없다가 지난 2월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최근 이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 가성비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품을 출시하고 뭐 두 번째 상품까지 연이어 출시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메가 히트 상품인 뭐 주류 그리고 뭐 바나나 맛 우유 이것도 제칠 정도로 뭐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이 도시락은 얼마인가요? 이 도시락은 4,500원인데요. 네, 이마트 24가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저렴한 또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게 김혜자 선생님을 모델로 썼던 그 도시락이 과거에 네. 혜자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었잖아요. 이게 4,500원인데 혹시 다 풀만 들어있고 단백질 노노 이런 도시락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름 자체가 해자로운 집밥 제육볶음 도시락이거든요. 그래서 제육볶음도 있고 또 고기가 네. 들어있다는 뜻이군요. 네, 해자 선생님께서 공장도 직접 둘러보시고 뭐 이렇게 좀 맛도 보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시락이 시장에서 착한 소비, 가성비 소비로 그 인기를 끄는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도시락을 만들 때 김혜자 선생님께서 모델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결시가동이 급식카드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에 영양은 풍부하게 넣을 수 있는 그 식단을 구성하셨다고 해요. 요거 사진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되는 그 열량 그리고 균형 있는 뭐 영양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 이런 것도 SNS에 돌거든요. 착한 소비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편의점들이 그래서 고물가 대응에 속속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편의점이라 함은 1인 가구 MZ세대의 어떤 그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기지 같은 곳이잖아요. 어떤 게 유행인가요? 네, 요즘 편의점 매대 상품을 보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이 대용량 생활용품을 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간 1인 가구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소용량 상품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장보기가 늘어나면서 대용량을 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편의점하고 대용량은 딱 매치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있는 것들이 900ml의 뭐 보디워시, 뭐 2리터짜리 섬유유연제, 뭐 이런 식으로 3, 4인 가구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좀 많이 사서 좀 쟁여놓고 싸게 뭐 이용하자 뭐 이런 심리 알뜰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대용량 출시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혼자 살지만 이거 쟁여놓을 거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삼겹살은 어디서 사시나요? 삼겹살은 그 대형마트에서도 사곤 했는데 작년에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작년에 정말로 전 세계 삼겹살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국산이 너무 비싸져서 독일산도 한번 먹어봤고 진짜 먼 데서 온 것 온갖 삼겹살 제가 작년에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이 삼겹살을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요? 네. 이전에는 뭐 냉동 대패 삼겹살 이런 거를 뭐 팔았다면 최근에는 이런 장보기 편의점에서 장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냉장육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가격도 뭐 대형마트 수준으로 맞췄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꽝꽝 얼어있는 그 서려 있는 얼음이 막 얹어져 있는 그거 말고 생육을 판다. 최형숙님이 같은 의견 주시네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듣는데 유행은 돌고 도는 듯해요. 요즘 물가가 자고 나면 오른다는 공지에 놀라고 있네요. 손님도 놀라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네. 놀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돈다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1+1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요즘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븐일레븐도 뭐 편의점 음료나 뭐 아이스크림, 주류 등 이 수요가 눈에 띄게 오르는 이 제품군에 관해서 뭐 1+1, 2+1 가격 할인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편의점에서 삼겹살 사면 왠지 더 비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나는 조금씩만 살 거니까
좀 더 얹어서 내시오 이러는 네.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좀 뭐 대형마트 수준이다. 그래서 삼겹살은 100g에 2,980원, 목살은 뭐 2,780원에 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트랑 뭐 편의점 가격도 비교해 보시면서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판촉이 많아서 2월에 소비자 물가가 4.8% 10달 만에 4자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속속들이 올랐잖아요. 그중에 왜 사가 가능했느냐 봤더니 축산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소고기 행사 많이 하고요. 이렇게 돼지고기 행사도 좀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햄버거 시장에서도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햄버거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또 부쩍 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점심시간이 오니까 원고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허기가 지는데요. 네. 햄버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오는 6월 말이죠. 이 서울 강남대로에 미국 유명 햄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1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이브가이즈는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 쉐이크쉑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와 함께 미국의 3대 버거로 꼽히면서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3개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요.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이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6번째 진출 지역이 됐습니다. 이거 좀 비싸지 않아요, 이거? 좀 비싸긴 합니다. 아직 가격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요즘 이 프리미엄 버거들 가격이 거의 10,000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에서 처음 이 론칭하는 브랜드만큼 이 1호점이 어디가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1호점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이 신노현역 사이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쉐이크쉑 그 매장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줄 진짜 몰렸잖아요. 길게 서서 그 경제신문 1면에 나오고 네. 그랬거든요. 저도 조만간 그 취재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호점이 강남역에 들어서고요. 이게 2개층 그리고 150여 개의 좌석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징은 이 조리법부터 서비스까지 최대한 미국 현지 특징을 살린 방침이라고 좀 밝힌 상황인데요. 네. 네, 직원도 이제 채용하기 시작하는데 주요 인력은 홍콩에서 이 6주간 본연의 맛을 배우기 위해서 실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 알겠는데 이런 햄버거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지난해 되게 그 이슈가 됐던 게 고든 램지 버거. 한 10만 원짜리 버거 이런 건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초고가의 상품, 이른바 하이엔드 상품은 그래도 소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또 생기면 미국에서 맛봤던 맛을 또 맛보고 싶다 하면서 좀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이브가이즈는 매장 내에서 땅콩을 또 네. 무료로 제공하고 또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비자가 직접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네. 특징인데 특히 이게 땅콩을 박스째 담아두고 무료로 제공하는 땅콩 무한 리필 서비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이거 그 프리미엄 버거 이외에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시장을 떠났던 브랜드가 돌아왔다.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파파이스? 네. 저 어렸을 때 파파이스 앞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하곤 했던 그 장소인데 왜 돌아왔나요? 네, 이렇게 햄버거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돌아온 건데 파파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쉐이크쉑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가 진출을 했는데 쉐이크쉑은 2001년 미국의 식당 사업가인 데니 마이어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서 노점상으로 창업한 버거인데 미국 3대 버거로 꼽히죠. 이게 2016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파이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약간 영업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약간 잊힐만할 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기를 끄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강남에서 문을 열어서 또 최근에 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X세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브랜드들이죠. 저희 어렸을 때 켄치 앞에서 만나, 뉴욕 제과 앞에서 만나 이런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그 X세대 소구력이 굉장히 큰 브랜드들이 돌아오면서 영포티를 조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슬램덩크 열풍 등등과도 맞물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파이스의 귀환이라 시장에서 얼마나 소구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요즘에요. 이렇게 소비의 행태가 양극단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황형 소비로 뜨고 있는 새로운 상품군이 있다. 이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 얘기가 바로 뭐 향수 얘긴데요. 예전에는 이제 뭐 외국 갔다 오면 립스틱 하나씩 사고 이랬잖아요. 기분 전환에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소개팅 전에 향수 뿌리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좀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불황형 소비 패턴 중 하나가 이제 작은 사치를 꼽는데 이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이 만족감을 가지고 소비한다 이런 뜻인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뭐 립스틱이었다면 요즘에는 향수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뭐 밸런타인데이나 뭐 졸업 입학 시즌이 오면서 이 향수 매출이 급증한 건데요. 특히 니치 향수가 인기라고 합니다. 니치 향수는 뭐예요? 니치가 이탈리아어라고 하는데 이 극소수 성향의 이 프리미엄 향수를 말하는데요. 본래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최근에는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개성 있으면서도 값이 비싼 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니치 향수. 그래서 남들 다 쓰는 건 쓰지 않을 테야. 네, 그런 우리는 거죠. 남과 다른 향을 느끼게 할 테야. 이런 건데 니치 향수로 다 몰려가면 향기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또 니치 향수를 또 찾아서 탐닉을 하는 게 그 틈을 다시 한번 벌리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샤넬, 디올, 불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 향수였는데 최근엔 조바딥이라고 합니다. 조말론 런던, 바이레도, 딥티크 이런 니치 향수가 굉장한 조바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방송국에도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적어도 3명에게 같은 향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니치 향수라고 절대 저렴한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도 많아서 사기가 좀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니치 향수를 구매하는 고객 중에 80%가 또 MZ 세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백화점 등에서 향수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 립스틱은 지난해 야외 마스크 규제가 해제되면서 뭐 이미 소비가 많이 회복이 됐고 최근에는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면서 이렇게 채취 등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향수를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 좀 더 그 향수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정수진님. 백화점 매장 가면 향수 코너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느껴요. 이 향수 매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편집숍도 생기고 단독 브랜드 샵도 굉장히 커지던데 향수를 요일마다 바꿔가면서 뿌리시는군요. 이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 근데 또 어르신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향수가 니치 향수의 가격대가 만만치 않지만 MZ들은 같이 소비한다. 네, 맞습니다. 나의 삶의 만족도. 이게 SNS 영향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많이 유행을 하면서 네. 그런 게 있는데 향수뿐만 아니라 요즘에 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키링인데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보니까 가방에 조그만 인형씩이 하나씩 달려 있더라고요. 키링이라는 게 원래 그 열쇠 묶는 그 열쇠 고리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 열쇠를 끼워 보관하는 용도인데 최근에는 가방을 꾸미는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열쇠 쓸 일이 없잖아요. 네. 문도 이렇게 띡띡띡띡 그렇죠. 열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 특히 키링 중에서도 인형 키링이 조금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저도 옛날에 제법 매달고 다녔는데 정말 유행이 돌아오네요. 유행이 돌아옵니다. 네. 이 잔스포츠나 뭐 이스트팩 같은 가방에 조그만 인형을 많이 달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네.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Y2K를 떠올리게 하는 이 추억의 아이템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 때 그 돛담배 브랜드 이런 것도 유행하고 사용된 브랜드 그리고 말았던 뭐 이런 브랜드 이런 거 유행이었는데 이 인형을 매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새 가방을 사는 대신 이 아이템을 좀 활용해서 기분을 내보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아이돌들이 이제 많이 착용을 하면서 좀 인기를 탔습니다. 뉴진스가 가방에 인형 매달았구나. 네, 맞습니다. 이 뉴진스의 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름을 틀리면 안 되는데 혜인이 맞네요. 혜인이라는 친구가 처음 뭐 2달간 일해서 정산받은 돈으로 9만 원어치 뭐 키링을 샀다. 뭐 이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이제 뭐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블랙핑크 지수가 이제 헬로키티 매니아로 알려 있는데 그 비싼 디올 레이디백에 이제 헬로키티 인형을 달고 뭐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내가 MZ 세대인데 그 명품 브랜드에 가서 가방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수백만 원. 어쩌면 한두 달 월급을 다 모아야 하는 그 정도 가격인데
거기에 매단 인형 정도는 나도 따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유통업계에서는 또 이유를 찾으니까요. 이렇게 MG 중심으로 키링이 유행하는 현상을 두고요. 이 불황형 소비와 레트로 트렌드 등이 맞물린 결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새 가방을 사는 것 대신 캐릭터 인형을 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기존과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새 가방을 드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롭네요. 저희 때 진짜 고릴라도 매달고 다니고 저희 SBS 라디오 모델이 고릴라잖아요. 저희 고릴라디오로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 고릴라도 제법 매달고 다녔고 그때 약간 애기 신발 같은 거 그런 것도 매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 털모자 아주 앙증맞은 털모자 그리고 이정현 씨가 통신사 광고에서 키링을 폴더폰에 매달았어요. 오. 그 반짝반짝 곰돌이를 그게 유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꿈꿔 밖에서 우리 작가님이 내 꿈꿔 이 써주셨는데 세대 나와요. 네. 반면에 이게 지난해까지는 오픈런 안 하면 명품 매장에 돈 있어도 물건이 없거나 나 들어가지 못한다. 번호표 뽑아야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명품 매장에는 손님이 좀 줄었다면서요? 네, 요즘 오픈런은 뭐 오히려 뭐 주류 이런데 오픈런 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위스키 시장에 그렇게 그 MG가 많이 열풍하고 네.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명품은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백화점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화점 명품 매출이 역신장한 거는요. 코로나19 임시 휴업 영향을 받았던 2020년 3월 이후로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명품 매출 줄었다는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경기 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올해 백화점 명품 실적이 주춤한 것은 소비 둔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고물가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필수 소비재 부담이 높아졌고요. 또 사치재 소비가 위축이 된 거죠. 또 해외여행을 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 분산된 점도 해외 명품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가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명동 매장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전하고는 확실히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이 단체 관광이요. 이 외교 전략의 하나예요. 무역의 정책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 올려주고 싶은 나라에는 단체 관광 허용, 매출 올려주고 싶지 않은 나라에는 못 가게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단체 관광이 허용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는 다음 주에 조한송 기자 만나면 그거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그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면세점. 네. 중국 업체가 네. 전 세계 1등 면세점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거든요.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장사할게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은 굉장히 여파가 크겠죠. 예, 그래서 유통가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선점하는 뭐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꼽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중국 거기에서 업체를 막는다고. 뽑는 요인은 뭐 제일 명확한 게 이겁니다. 임대료 많이 낸다고 하면 최고가 임대료에 매장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 업체들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고 쳤을 때 한국 면세점 갈 거냐 그렇죠. 거기 가서 팔아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뭐 중국 면세점인지 사실 한국 면세점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매장을 가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래서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유형한님, 오늘이 여성의 날입니까? 저희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의 불황형 소비 트렌드 많이 알려드렸는데 남편이 이거 자랑이다. 주어가 남편이 네. 이렇게 시작할 때는 남편 탓 혹은 남편 자랑 쪽이네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할 때 식탁 위에 어제 사놓은 장미꽃과 편지와 장미꽃 받고 편지 얹고 백화점 상품권을 정점. 예. 올려놓았어요. 백화점 상품권. 형광펜 치게 되네요. 남편의 이벤트에 기분이 좋네요.
아니 여성의 날이라는 걸 알고 이런 선물 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김아현님, 아 키링 저도 예전에 작은 고무신 달고 다녔어요. 나이 나오죠? 나오네요. 저보다 한 3살 어리신 분인 것 같아요. 3살 봅니다. 그쵸? 제가 맞춰볼게요. 대략 한 81년에서 82년생 사이 매일매일 와주세요. 오늘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한송 기자님 오늘 첫날이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 많이 긴장을 했는데 특히 이 채널이 굉장히 이 재테크와 경제 이쪽에 식견이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좀 봄날의 햇살 같은 생생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멘트까지 준비해 오신 지금까지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환송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